네, 10시 30분 구간 중국 증시는 2% 안팎으로 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미국의 선물 쪽, 물론 마이너스권이기는 한데 낙폭이 살짝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이슈를 통해서 시장 들여다보죠.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사이드카를 동반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일한데요. 글로벌 증시 폭등세, 과연 지수 바닥이 나온 걸까요? 이 시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1%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87년 만에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만들었고요. 이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8%, 오늘장 4% 정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살짝 좀 밀렸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들어서는 6%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냉정과 열정이 서로 좀 공존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론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런 급반등에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가의 시각 그리고 또 토마토 투자클럽의 시각 좀 여러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승진 책임연구원 연결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수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 기대감으로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 바닥을 노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공조에 대한 효과로 이 안도 랠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은 지난주 목요일로 확인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만 이 현재 지수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PBR 0.65배 수준입니다. 지난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금융위기 PBR이 0.76배였는데요. 그때 대비로 했을 때에도 지금 약 15% 할인된 수준이죠. 그때 당시 시장 ROE가 9% 정도 됐습니다. 올해 시장 예상 ROE가 8% 내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이 과도한 공포 심리가 반영된 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수는 이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공포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뉴스 플로우의 급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수대에서는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좀 미국이나 유럽보다 먼저 좀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 유럽, 미국 오르고 나서 오늘 우리 증도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 타고 있는데요. 급반등의 이유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이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일시적으로 하회했던 이 코스피 1500선 이하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0.6배를 하회하는 역사적 저점 구간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증시 폭락 때 매수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학습 효과가 충분히 인지된 상황이죠. 지금 금리 하락으로 이제 예금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이 부동산은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이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매수로 이어졌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 하락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 배당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 9.11 테러 등 이 인덱스 급락 과정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은 이 패닉셀링에 동참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최근 이 시장을 외면했던 국내 일반 투자자들, 즉 이 스마트 머니들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증시 대기싸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40조 원 가까이 급등한 것이 이를 대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난주 체결된 이 한미 통화 스왑을 통한 이 급격한 달러 자산 유출 우려가 종식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급격한 달러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지난주에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원달러 급등, 즉 원화 약세가 진정된 상황이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정점이었던 2009년 10월에도 이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원화 약세가 진정된다는 점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욕구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소죠.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뉴스플로우를 찾아보면요, 미국이 상원에서 계류된 이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외신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에는 이 표결에서 상원의원 60명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원 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시장이 이 의외의 경기 불안 정책 그리고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로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장 반등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단기적인 저점은 지난주 목요일쯤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이 반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슈가 글로벌 리세션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금융위기 수준이었던 PBR 0.76배에 해당되는 195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올해 국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한 30% 감익될 거를 반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코스피 기업들의 올해 기업 이익 전망치는 연초 대비 한 5% 수준으로 하향된 상황인데요. 보수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서 6개월 이상 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삼성증권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략 한 22% 수준의 이익 하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코스피에서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T, 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 연초 대비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이 5% 이상 증가한 상황이에요. 즉 이번 외국인의 매도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가져온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달러 확보 움직임이 불러온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이 산유국 간 치킨 게임으로 촉발된 유가 급락이 진정된다면 코스피는 또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급하게 밀린 만큼 또 급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반등 장세 속에서도 뭔가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강세 움직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변동성 지수의 대표적인 빅스의 하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순매도세 감소, 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빅스, 외국인 순매도 모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수급에 대한 결과값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달러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진전된다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IT, 전기차 등 이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급등이 이번 반등장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국내 증시에 있어서 핵심 변수는 어떤 게 될까요? 네, 핵심 변수는 결국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둔화되는 것, 그리고 이 국제 유가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는 진정이 됐죠. 하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는 아직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실물 경기 지표 충격은 1분기, 2분기에 걸쳐서 나타날 건데요. 다만 이 주가 인덱스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지금 유가 치킨 게임으로 촉발된 이 국제유가 폭락은 지금 미국 셰일 기업 중심의 이 하이힐드 기업들 크레딧 리스크를 지금 촉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미국과 중동, 러시아 등 이 산유국 간 중재를 통한 국제유가의 하락세 진정이 향후 우리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 신승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지수 이 기술적인 이 단기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반등 국면에서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수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예, 뭐 이 정도면 바닥이 나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뭐 11%나 이제 급등을 했고, 이 근래에 이제 뭐 빠진 폭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고, 또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그 이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미국의 이제 연준이라든가 내놓는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들이 왜 이렇게 약발이 없느냐, 안 먹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소들이 많았는데 어제 움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어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정책 기대감이 그동안에 안 먹힌다고 했는데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구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그동안에 나왔는데도 연준에서 회사 측까지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그 이상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그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이제 행정부의 재정 정책은 분명히 또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통과는 안 된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단을 잡아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은 좀 잡지 않았는가. 이제 물론 의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선물 시장하고 강한 연동성을 보이죠. 미국이 바닥을 잡는다면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바닥을 잡을 거기 때문에 저점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반등 국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어떤 건가요? 예, 뭐 이제 어제 장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통화 스와프 이후로도 이제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어제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고점 신호가 되고, 오늘은 1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상방은 막혔다. 이제 하방으로 또 자리를 잡으려면은 원달러 환율이 뭐 요번에 나왔던 저점 1220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맥점이 되겠습니다. 122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는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상방은 막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서 어쨌든 그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된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코스피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어제 5일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하나의 신호가 될 걸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도 어제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들 매도세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살짝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뭐 그동안에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변화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사이에 코스닥이 500선이 살짝 또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앞서서 신승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코로나19 이 확산세를 보자, 그리고 국제 유가 움직임 보자, 이렇게 두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꼽는 핵심 변수는 어떤 건가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번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V자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잡기 위한 단기 상승이 있은 이후로는 상당 기간 좀 박스권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기 상승이 계속 일어나서 박스권 상단을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올리려면은 뭐가 필요한지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재정 정책이 의회 통과하는 부분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더 급등을 해나면서 박스권 위쪽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셧다운 부분이 해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자체도 문제지만은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한 이 글로벌 셧다운이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가 좀 돼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다음 달 뭐 부활절 전까지 뭐 뭔가 좀 풀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각 국가별로 지금 한 달을 거의 다 기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해제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계속해가지고 1220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가 깨지는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 내에 수급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셧다운 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반등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문가님은 강한 반등, V자 반등은 아닐 거다 이렇게 먼저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주신다면요. 예, 일단 코스피의 목표가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1차적으로는 18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1800포인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매도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될 여지가 크고요. 거기서 1차 박스권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은 우리나라 이제 그 1분기 실적 구간에 접어들면서 제 생각에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면서 1800포인트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셧다운이 이제 하나 둘씩 국가별로 해제가 되게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이 하나가 모멘텀이 돼가지고 1800포인트 위쪽으로 가면서 상반기 때는 2000포인트 정도 건드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지만 또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3월달, 4월달에 특히 뭐 이제 미국 지표 같은 것들도 분명히 또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률도 좀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아마 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는 2000포인트 정도를 그냥 목표로 하고요. 하반기 때는 하지만은 이제 다시 올라가가지고 2200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좀 관심 가져보실 곳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실적관 돌입을 하는데 1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과매도권인 업종이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곳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지금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3월 달에 지금 1월 달부터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은 괜찮았고 이게 반도체 기업군이 많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서 1분기 때는 반도체 볼만하고요. 5G 쪽은 계속해가지고 코로나19 관계없이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게임은 오히려 수혜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택배도 수혜주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 대비해가지고 과매도권에 있다 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1분기는 안 좋더라도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성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나오는데요. 아이폰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폴더블 폰도 폴더블 폰은 지금 굉장히 좋죠. 사실 그 S 시리즈 같은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못하지만은 폴더블 폰은 내자마자 완판이니까 계속 좋다는 부분. 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앞으로 뭐 1, 2년이 아니라 3, 4년까지도 업황 성장이 이어질 부분이라서 중기적으로 볼만한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하셔서 관심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